자, 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오늘 그 경기가 아침에 그 냉무픽이 클리퍼스 승과 그리고 오후에 현대캐피탈 승을 가져갔는데, 일단 예상대로 그 둘 다 예상대로 결과가 들어왔죠. 클리퍼스가 조지가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힘을 낼 것이고 나눠먹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뭐 클리퍼스 선수들이 어, 그 레너드를 중심으로 잘 뭉쳐졌죠. 뭐 번즈 하일랜드 선수도 잘해주고, 자,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연이 되면서 클리퍼스 승을 했고, 현대캐피탈도 만약에 그 지난 그 한국전력의 그 경기력, 그리고 우카를 이겼던 그 상승세, 뭐그 기세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전력 승도 좋아 보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이 같이 이제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팀들 상간에는 결국에는 체력 차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한국전력이 풀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이 경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경기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오레올도 좀 퍼지긴 했죠. 그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되는데, 결국에 한국전력의 그 주전 선수들, 특히 타이스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체력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부상도 오고 하는 거겠죠. 탁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에 경기력이 좀 흐트러졌다. 일단 뭐 적중을 해서 뭐 다행인 부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 새벽에 그 유럽 예선이 있죠. 그거 제가 뭐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온오버에 막 던져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신중하게 내일 아침에 느바를 가기 위해서 일단 그 해외 축구 새벽에 있는 축구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시에 그 두 경기가 있죠. 8시 두 경기는 뭐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그 배트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8시 경기를 뭐 예상을 하진 않겠습니다. 뭐 아침에 대해서 뭐 배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 경기들이 뭐 지금 뭐 살펴보는 시간만 아깝죠.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미리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토랑 이제 디트로이트인데, 일단은 토론토도 이제 최근에 뭐 썩 분위기가 좋진 않죠. 좋진 않고 이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다음에 아치와 뭐 스코티 반스 이런 선수들이 팀의 주축을 담당해 줘야 될 선수들이 빠져 있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저 벤블리, 아누노비, 뭐 시아캄, 퍼들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일단 주전 라인업은 뭐 그렇게 공백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벤치 자원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져 있는 자원들이 뭐 스코티 판스 선수는 당연히 주전 라인업에 포함되는 선수지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토론토도 당연히 뭐 프린을 노리는 팀으로서 상황을 보자면 상대가 지금 원정 디트죠. 원정 디트인데 여전히 뭐 이 지금 외곽슛을 쏠 수 있는 자원들, 보그다노비치, 벅스 뭐 이런 맥그로드 선수도 이제 이 주전들이 없을 때는 3점슛을 쏠 수 있는 선수인데,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다는 게 좀 크죠. 빠져 있고 원정도 디트라는 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디트로이트의 현 라인업을 가지고 어떤 역배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약팀이 역배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골밑을 약한 팀을 골밑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무지성 3점슛이 터지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뭐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베글리 선수, 와이즈맨 선수가 뭐 사이즈도 좋고 뭐 그렇게 골밑을 공략할 수 없는 뭐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엔 이 퍼들이랑 시약함이 지키고 있는 이 골밑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겠죠. 뭐 부세이 선수도 있고 벤치에. 그래서 이 골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진다고 하면은 사실 외곽적인 부분은
디트로이트에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토론토의 이 가드 자원들, 지금 가드를 이제 볼 수 있는 뭐 아누노비 선수는 사실은 슈팅 가드라기보다는 이제 뭐 스몰 포워드 또는 이제 파워 포워드, 포워드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뭐 사정상 지금 이제 뭐 가드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결국 이 앞선 가드진 라인에서 수비력에서 굉장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무지성 3점슛을 터트릴 수 있는 뭐 선수도 없고, 뭐 헤이즈랑 이제 아이비 선수가 외곽슛을 터트린다고 해도 사실은 벤블릿이나 아누노비 선수에게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두 팀 간의 어떤 대결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그랬는데, 가장 이제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디트로이트의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원래 그 토론토의 감독이었죠. 드로잔 선수가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 라우리 선수, 뭐 드로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감독이었는데, 뭐 최고 승률을 거두고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 제임스한테 계속 지니까 경질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디트로이트라는 팀을 가지고 토론토를 굉장히 많이 이겼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약간 이제 토론토라는 팀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 드웨인 케이시라는 거,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뭐 감독이 경기를 뛰는 건 아니니까 이 경기를 요 정도 핸디 12.5 핸디를 줬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근데 그다지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 핸디가 되고, 특히 토론토라는 팀이 그렇게 득점을 폭발시켜서 상대편을 뭐 찍어 누른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이 경기를 접근을 하자면, 지금 홈에서의 어떤 이제 이 토론토가 약간의 그 결장자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토론토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해주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이제 원정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디트로이트의 득점력이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뭐 그렇게 뭐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 기준점 대비 지금 외곽, 양 팀에서 외곽 슛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토론토가 충분히 디트로이트의 득점력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디트로이트의 뭐 득점력이 100점 이하로 묶일 가능성도 뭐 존재를 한다고 봐요. 물론 이제 토론토도 그만큼 점수를 못 낼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외곽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진다는 부분. 그래서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뭐 팬디로 접근하자면 2순위라고 보면 저는 그래도 마인이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를 뭐 디트 프렌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뭐 폭망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 이제 멤피스랑 이제 휴지인데, 자,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 멤피스가 의외로 휴지한테 굉장히 비벼주는 경기를 했죠. 굉장히 비벼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배당을 받고도 굉장히 비벼를 주면서 뭐 그렇게 뭐 마인까지는 이제 극복을 못했죠. 자, 근데 자, 이 경기도 사실은 내일 경기에서 굉장히 똠맨데, 자, 이 경기가, 자, 그러면 뭐 멤피스가 설마 뭐 나눠 먹기를 해주진 않겠죠. 뭐 일반승을 하겠죠. 근데 일반승을 뭐 예상하고 이 경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저는 뭐 축으로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를 뭐 썩 그렇게 뭐 달가워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똥배 가져갔다가 괜히 같이 가져갔다가 뭐 터진다 이러면 기분이 더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기를 이제 뭘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이제 모라트 선수는 이제 복귀를 해서 벤치 구간에서 나오고 있죠. 어떤 모라트 선수의 그 벤치에서의 득점력을 이제 좀 해주고, 특히 이제 모란트의 그 복귀를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했으니까 수비적인 로테이션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공격적인 부분에서 벤치에서 그 벤치 구간에서 그 수비에 부담이 없는 벤치 플레이어들과 뛰게 하면서 적응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자, 내일 경기에서 234.5라는 기준점을 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저는 이제 이 정도 기준점을 주는 건 조금 약간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원정 휴지라는 점. 그리고 이제
멤피스의 그 딜런 브룩스 선수가 복귀를 해서 일단 윙 자원에서의 어떤 공격력이 굉장히 상쇄가 될 거라는 점이 조금 이제 찝찝하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내일 경기가 오바 쪽으로 좋아 보여요. 일단 그 벤치에서 모란트 선수가 나오는 구간에서의 득점력이 올라갈 부분들이 보이고, 물론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뭐 베인이라든지 타이러스 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외곽슛을 많이 터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휴지의 외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수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휴지를 상대하는 편들은 이제 삼진슛이 들어가지 않아서 감이 안 좋아서 자멸하는 거 아닌 이상 사실은 이 선수들은 수비를 안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팀 수비가 없는 수준이에요, 휴지는. 그래서 이거 골밑도 마찬가지고, 멤피스가 충분히 로켓츠의 골밑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자, 휴지가 어느 정도까지를 해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휴지가 그럼 과연 이제 멤피스를 상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비비려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휴지가 내일 외곽 플러스 공격으로 받아치지 않을까. 휴지 하기에 달려있죠. 사실은 이 경기 자체 언어버는 이제 휴지 하기에 달려있는데, 멤피스 상대로 뭐 수비적인 페이스를 늦추고 수비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생군 선수가 그렇게 빠른 농구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포터 주니어 선수랑 이제 제일런 그린 선수는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운동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멤피스의 어떤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공격으로 맞받아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오바는 2순위죠. 일반승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일반승은 제가 굳이 뭐 이 경기를 뭐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댈러스랑 이제 샬럿. 자, 댈러스가 굉장히 저배당을 받았죠. 이유가 있죠. 지금 켈리 오브리 주니어 선수가 빠져있다. 그리고 좀 원정이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빠져있는 선수들의 그 뭐 코니 마틴 이런 선수들도 빠져있는 거 좀 아쉽고, 특히 이제 윌리엄스 선수 뭐 최근에 어떤 잘해줬던 빅맨 자원. 그러면 자, 이렇게 라인업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샬럿의 골밑에, 안 그래도 이제 플럼니가 이적하고 나서 이제 골밑의 물리적인 높이도 낮아지고 골밑 수비가 없다시피 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아무리 댈러스가 골밑을 폭격하는 그 스타일의 빅맨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이거는 돈치치랑 나머지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우드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에게 거의 놀이터 수준이다. 돈치치는 굉장히 백다운 공격을 잘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없다. 이거 그냥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기준점을 얼마를 주든 이거는 댈러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댈러스 와인승으로 볼게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 전에서 사실 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이제 그 댈러스가 뭐 이렇게 3국에 항의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전문을 띄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은 이제 댈러스 쪽으로 이제 콜도 조금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샬럿도 사실 동기부여는 없어요. 델마 좋아 보입니다. 델마 좋아 보이고, 일단 샬럿이 사실은 더 이상 뭐 이기면 뭐 썩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4위권은 이제 확정인데, 5위가 이제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유타 경기를 갔는데, 그게 사실 올챙이 밑으로 사실은 포트를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제 5위로 가게 되면 10.5%예요. 그 드래프트 1순위 확률이 10.5%고 하위 3개 팀이 14%. 그리고 이제 지금 샬럿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12.5% 구간입니다. 12.5% 구간인데, 사실 뭐 14%랑 뭐 10%랑 큰 차이는 없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8.5% 뭐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타 경기는 사실은 포털이 굉장히 멍청한 승리를 했어요. 이게 올챙이랑 그러면 1.5경기 이제 2경기 차이가 나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올챙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12점, 아니, 그러니까 10.5%를 먹을 수 있는 거죠, 확률을.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올챙이한테, 5순위를 밀어주겠다는 게 저는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멍청한 승리죠,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일단은 이제 샬럿이, 물론 이제 샬럿도 이제 뭐 3순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앞으로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인 패배를 하게 되면 샌안토니오나 이런 팀들에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비빌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샬럿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승 당연히 좋아 보이고 댈러스 마인도 좋아 보입니다. 이거 샬럿은 이길 이유가 없어요. 뭐 댈러스가 핸들을 조작해 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라인업의 구조를 봤을 때 도저히 적응한 돈치치와 함께 이거 충분히 한 15점 차 이상의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 120, 130점대, 한 108, 이 정도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유타랑 이제 미러키인데,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타는 당연히 프린을 위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난 경기를 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지금 레이커스가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댈러스도 마찬가지고, 경쟁 상대가 많죠. 그래서 지금 유타가 이 정도에서 지금 프린을 탈락한다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탱킹도 아니고, 플레이오프 경험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앞으로 그 유타는 무조건 경기를 이기고 봐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상대가 동기부여가 있는데, 자, 미러키다. 근데 이 경기가 다시 유타의 홈이다. 자, 일단 몰몬콜이라고 해서 유타의 그 홈콜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느바 최악의 팀 중에 하나인 호틀한테 졌다는 거는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유타가 그 전에 그 라인업으로 보스턴과 세크를 연달아 잡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볼 핸들러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섹스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스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 세크랑 보스턴을 잡는다? 사실은 이상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습에 어느 정도 이제 속은 거죠. 속았고, 실제로는 이제 포트전에서 나온 모습이 유타의 이 섹스턴과 클락슨이 빠진 본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좀 이제 앞으로는 유타 경기를 이제 건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승패로 이제. 근데, 자, 이게 보니까 내일 경기가 뭔가 또 석연찮죠. 왜냐면, 이거, 사실은 이제, 미러키 일반승을 안 줘도 될 만한 라인업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러키 일반승 그 배당을 없애고 핸디로만 줘야 되는 그런 이제 라인업이 나왔다. 지금 터커, 아바지, 폰테키오, 이거 캐슬러 선수, 올링 선수 이 선수 말고는 사실은 다 벤치 자원이죠. 거기다 마카는 결장, 루디게이 결장, 클락슨 결장.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사실은 지난 경기 이제 그를 세크전에서 사실 이긴 거잖아요. 마카는 없이. 근데 그 경기에서는 1쿼터에 미친 듯이 3점슛이 들어가서 1쿼터가 21점 차로 끝났었죠.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만약에 비러키가 대주지 않는다. 만약에 지난 경기처럼 조작을 해서 대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득점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전의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 경기도 오버가 났었죠. 세크 상대로 오버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런 경기가 사실 언더가 나이지 맞는 거는 득점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3점슛이 무지성으로 터졌다. 자, 그러면 이 경기도 만약에 그런 경기가 나올 것이냐고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아침에 콤보가 갑자기 결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패스를 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자, 적어도는 콤보가 결장을 한다고 해도 저는 미러키가 쉽게 잡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선을 넘었죠. 이거는 주작이 선을 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기준점을 준 걸 봤을 때는 저는 못 비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는 2A로 보겠는데 이렇게 승,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승이죠. 승과 언더로 볼게요. 이거는 뭐 마인과 언더가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마인과 언더 비슷하게 보이는데 라인업 다 개박살인데 지난 경기에서 그 세크전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죠. 세크전에서 마카렌 없이 이 정도 라인업을 가지고 세크를 박살냈죠. 근데 미러키는 그거 세크와는 다르게 수비가 좋은 팀이다. 그러니까 수비가 좋은 팀이죠. 미러키는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팀이죠. 세크는 그러니까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가 박살난 팀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가 어느 정도 유타를 상대로 5득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저는 유타가 미러키의 수비 상대로 무지성 3점슛이 지난 경기만큼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캐슬러 선수가 있죠. 유타에는 캐슬러 선수가 어느 정도 미러키의 골밑 자원들을 상쇄를 시켜준다고 하면 언더가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언더로 보고 미러키 마이승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골스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골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뭐 경기력이 뭐 원정이라서 그런지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자, 원정 골스랑 홈골스는 다르죠. 자, 근데 이 경기에서 지금 내일 지금 GTD에 걸려있는 선수들이 보니까 엔비드와 하든,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패스해야죠. 자 일단은 1순위는 자 엔비드와 하든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패스해야죠. 근데 만약에 하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뭐 하든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두 선수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리 홈골스라고 해도 저는 엄청난 고전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드와 하든이 다 나온다, 엄청나게 고전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엔비드 하든이 다 나온다? 저는 프렌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라인업의 구조,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수비력 이런 걸 따졌을 때 그 골스의 약점을 딱딱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라델피아에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골밑의 물리적인 높이라든지 골밑의 득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윙에서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수비라든지, 그리고 골스의 앞선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빠른 선수들의 존재, 이 맥시 같은 선수들의 존재, 그리고 벤치 자원에서의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골스의 괜찮은 벤치 자원들을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라인업. 그래서 골스가 홈에서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하든 선수와 엔비드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저는 필라델피아 프렌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엔비드와 하든이 결장한다? 그럼 뭐 패스 또는 골스 쪽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켜보고 내일 만약에 제가 주력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일단 보류를 좀 해놓을게요. 보류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라인업에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가정하에 필라델피아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포트라고 시카고. 자, 우리 유타승 가시는 형님들을 많이 울렸던 자 포틀랜드. 지금 포틀랜드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기면서 이거는 대체 뭔가 그렇게 싶었어요. 이거는 지금 포틀랜드에서 나오는 뉴스가 어떤 뉴스 나왔냐면, 최근에 한 4-5경기를 보고 나서 아예 릴라드를 시즌 아웃 시킨다. 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릴라드를 시즌 아웃을 시킨다는 것은 부상이 아닌데 시즌 아웃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뭐 시즌을 포기하고 이제 탱킹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딱 탱킹을 하면 포틀랜드가 5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5위는 저 10.5%의 확률이라고
웬바냐마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10.5%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위 4개 팀이 14.5%라고 하면은 14%거든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면은 사실은 10.5%랑 큰 차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14%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죠. 하지만 10.5%라는 확률도 지금 포틀랜드 그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이제 너키치를 당연히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너키치를 버린 자리에 뭐 그러니까 물론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그 웬바냐마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릴라드 선수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최상위권으로 도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져야 됩니다. 포틀랜드는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카고를 만났죠. 저는 그냥 이거는 지난 경기 같은 그 유타 경기와 같은 유타는 원래 이제 지난 경기에서부터 이제 핸들러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천을 드러내는 거죠. 유타는 그냥 원래 그 모습,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가 세크 전에 기대했던 그리고 보스턴 전에 기대했던 그 유타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유타의 모습이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틀랜드가 이겼다고 해서 유타 그 모습을 이제 뭐 우리가 뭐 포틀랜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유타를 이겼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고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포틀랜드 홈이라고 해도 이거는 시카고를 상대로 드로잔 선수가 물론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나올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 드로잔 선수가 나와주고 저는 시카고 아예 이거는 시카고의 최근 어떤 분위기랑 수비력이랑 이제 공격력을 따져봤을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구조다. 이거는 뭐 배당을 떠나서 이거는 드로잔 선수만 나오면 그냥 바로 시카고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포트를 이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겨가지고 뭐 푸인을 간다? 지금으로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팀들의 승률도 안 될 뿐더러 차라리 탱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 경기에서 멍청한 승리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거 시카고 승과 마인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전히 그랜트 선수, 뭐 사이먼 선수 빠져 있죠. 그래서 유타와 마찬가지로 포틀도 유타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유타도 불꽃을 불태우고 나서 그렇게 사망을 했죠. 자, 포틀랜드도 불꽃을 불태우고 나서 시카고에게 사망할 것이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 일단 세크라멘토랑 이제 피닉스인데 지금 뭐 허더 선수가 나오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크죠. 이거 왜냐면은 세크는 결국에는 공격력으로 외곽슛과 이제 공격적인 부분으로 상대편을 이제 두들겨 패는 팀인데 그 공격적인 그 3점슛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허더 선수가 빠져 있다는 거. 이 허더 선수가 이제 없는 그 틈을 이제 지금 뭐 데이비스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몽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메꾸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뭐 외곽슛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도움이 안 돼요, 크게. 그런 상황에서 허더 선수만큼 이제 3슛을 효율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세크에는 당연히 필요하다. 허더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를 보자면 이제 피닉스인데 피닉스가 지난 경기에 레이커스전에서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어요. 경기력을 이제 막판에 이제 경기를 좀 놔주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 부커의 어떤 이제 좀 투쟁심을 보긴 했죠. 이제 마지막에 경기를 이제 던져버리긴 했는데 이 피닉스라는 팀이 이제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제 기대할 점은 없긴 한데 레이커스전에서 보여줬던 그 끈기라 집중력을 생각한다면 이거 아무리 세크의 그 공격력이라고 해도 결국 세크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세크의 홈인 점을 감안하고라도 이제 그 유타전에서 보여줬던 그 외곽슛 수비 그리고 골밑 수비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 우리 생각만큼 이제 세크 승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크도 이제 연패 중이고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가 이거는 피닉스 프렌과 그 다음에 오바 쪽이 좋아 보여요.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은 피닉스 프렌입니다. 이거는 역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제 보이는데 허더 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허더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거 피닉스 프렌 쪽이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두 팀 간의 수비가 되는 쪽은 어느 쪽이냐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피닉스도 그렇게 지금 뭐 브리지스라든지 캠 존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가 있어서 수비가 좋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팀 수비가 더 괜찮은 쪽은 피닉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닉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세크의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을 가능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세크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 내내 접전을 가져가다가 풀엔 아니면 피닉스 역배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크랑 피닉스랑 비빈다는 것은 사실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많은 득점을 양산을 하겠죠. 그래서 2순위로는 좀 오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 오바 쪽은 이제 2순위로. 자, 이제 레이커스하고 이제 오클라마인데, 에이튼 선수는 이제 부상이죠. 에이튼은 부상이고 안 나오는 상황이죠. 에이튼 선수가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일단 선발에는 비욘보 선수고 이제 벤치에는 랜드릭 선수인데, 일단 뭐 비욘보 선수는 뭐 수비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 두 선수가 단점이 림 프로텍팅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골밑을 폭격하는 그런 류의 선수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사보니스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골밑을 어떤 폭격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선수는 사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사보니스 선수가 골밑을 폭격할 수 있는 류의 선수였다고 하면은 전에서 캐슬러 선수한테 그렇게 처박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사보니스는 뭐 골밑을 폭격하는 유형보다는 팀의 링크 역할을 해주는 선수죠. 패스의 그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게 해주고, 스크린을 태워주고 뭐 이런 역할을 잘하는 선수죠. 그 작전 수행을 아주 잘하는 선수고 똑똑한 선수긴 한데, 골밑을 폭격하는 류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욘보랑 랜데이 선수를 가지고도 골밑을 폭격을 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허약한 스테크랑트의 수비를 생각한다면 피닉스의 공격에는 어느 정도 불을 뿜지 않을까. 자, 레이커스랑 이제 오클라마인데, 이 경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경기력을 뭐 레이커스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는 결장자가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결장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백투백이라는 거, 레이커스가 모든 면에서 좋긴 하죠. 홈이고 백투백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 자, 이런 부분들이 레이커스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가정할게요. 젊은 팀이고, 그리고 원정 이동 거리가 없죠. 사실상 원정 이동 거리가 없다는 점. 그래서 오클라마가 그렇게 뭐 백투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투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길저스 알렉산더라든지 뭐 도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뭐 관리차 빼주는 것밖에는 이제 백투백에 그렇게 부침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젊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도 양 팀이 다 지금 똑같은 승률에서 풀인을 노리는 팀이고, 굉장한 적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상이, 그러니까 뭐 비빌 것이냐? 저는 이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벤더빌트 선수라든지 데이비스 선수가 지키는 골밑을 오클라마가 공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은. 물론 이제 오클라마의 어떤 그 주된 공격 루트가 골밑을 돌파하다가 뭐 이렇게 자유투를 뺏어내든지 아니면은 골밑을 돌파하다가 킥아웃 패스를 내든지 해서 외곽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일단 레이커스 상대로는 저는 오클라마가 굉장히 외곽 슛을 많이 던질 것 같아요.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레이커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근에 어떤 레이커스가 보여줬던 그 외곽 수비에서의 문제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에 오클라호마의 그 외곽슛이 많이 시도하는 외곽슛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레이커스도 굉장히 고전할 여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뭐냐. 지금 뭐 리브스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미쳐 있긴 한데 나머지 선수들 특히 뭐 벤치에서 지금 선발에서 리브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비즐리가 선발이었죠. 비즐리 선수도 외곽슛이 기복을 보이면서 굉장히 떨어졌다 확률이. 물론 슈로더 선수는 이제 잘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외곽슛 확률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 레이커스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그렇게 수비가 뭐 도트 같은 뭐 수비 잘하는 차원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수비를 봤을 때 그렇게 수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갈매기 선수나 뭐 하치무라 선수라든지 그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가브레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골밑 득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 레이커스가 홈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고 이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외곽슛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외곽슛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기만 한다고 하면 이 경기가 저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이 두 팀 간에 지금 뭐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이제 레이커스가 나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클라호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레이커스 상대로 어느 정도 비벼줄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비벼준다고 하면 수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공격적인 부분에서 비벼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 오클라호마의 그 외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기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핵 오버가 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중에서 가장 오바충들이 군침을 흘릴 경기가 아닌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바충이라면 이 경기를 가고 싶어요. 저도 이 경기를 오바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점이 얼마나 또 상승할지 내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오클라호마가 좀 어느 정도 비벼준다는 가정하에 오바가 제일 최선으로 보입니다. 승패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팀의 승률이라든지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백투백 원정이긴 하지만 이변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8시쯤이죠. 최초 8시 반에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추천을 해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죠. 본인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두 경기죠. 네, 그러니까 승패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두 경기 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거. 자, 오바는 이제 오너버 경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오바충들이 군침을 흘릴 경기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레이커스 오바가 좋아 보이고 자, 승패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면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승이 좀 좋아 보여요. 이거 포트랜드 반대로 이거 못 참죠. 이거는 지난 경기 유타를 가서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유타를 가서 이제 포트랜드 당한 분들은 이 경기 시카고로 가서 이제 복수를 해줘야죠. 이거 만약에 포트랜드 당했다고 있잖아요. 포트랜드한테 당했다 저번에. 그래서 포트 홈이네. 아씨 이 엽기들을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안 가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아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카고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경기는. 드로잔 형님이 나와줘야지 시카고 가는. 드로잔 형님 나오는 거 봐서 가야죠. 자, 토론토 언더. 그 경기를 제가 잠깐만 토론토 언더. 일단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했죠. 제가 토론토 언더도 좋아 보이는데 그거보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카고 승, 그 다음에 레이커스 오버보다는 뭐 이거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저는 좀 덜 보이는데 언더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언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실이고 골 넣을 사람들이 다 빠져 있죠 지금 양 팀에. 그리고 수비는 잘하는 사람들 다 남아 있죠. 수비는 잘하는 사람들 남아 있는데 어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게 이제 언더의 이유인데 그런 경기가 또 조작해서 오버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게 3실수 다 터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결국에 이 경기가 있잖아요. 오버가 나려면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믿는다면은 당연히 뭐 오버를 가시는 분도 오버가 가야 되고, 뭐 디트로이트를 안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언더 가야죠. 저는 디트로이트 안 믿으니까 언더로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일 아침에 제가 맹분픽을 지금 이제 연승을 뭐 연승이라고 하긴 좀 이제 부끄러운데, 아무튼 이제 오늘 결과가 좋았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도 좀 이어가야 되겠죠. 이어가도록 제가 뭐 단폴이든 뭐 조합이든 생각을 해보고 좀 가장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런 경기를 냉문픽으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고, 뭐 배팅 하신 거 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팅하는 거 그 지켜보는 것도 스트레스죠. 그거 경기 결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하여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상쾌한 아침을 열 수 있는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뭐 요거 유튜브랑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구독 설정하시면 제가 게시판에 항상, 픽은 무료입니다. 전체 공개 무료니까 보시고, 이거 또 쓰레기 같은 픽했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패스하시면 되고, 내 생각과 맞으면 그때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